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전만 못한 체력에 한숨을 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피로가 가시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 탓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정약용, 1762년에 태어나 1836년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이 위대한 학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57세에 유배에서 풀려난 뒤 70대까지 50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그 고난 속에서도 건강을 지켰고 오히려 노년에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8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그 세월. 보통 사람이라면 몸도 마음도 망가지기 충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병드는 것은 몸이 약해서가 아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활을 절제하지 못하며 습관을 바로잡지 못해서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영양제가 아닙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이 들수록 더 피곤한 이유, 당신이 건강검진에서 계속 이상 신호를 받는 이유,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개운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당신의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전자 때문도 아닙니다. 잘못된 세 가지 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도 건강을 지키는 사람과 병들어가는 사람을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세 가지 습관을 알면 당신의 건강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침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진짜 활력이 들어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는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마음을 채우려는 습관. 정약용은 이것을 염려병이라 불렀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병이 된다. 마음에 쌓인 걱정이 몸의 기운을 막고 막힌 기운이 오장육부를 상하게 한다. 염려병. 이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걱정하고 계획하고 예측하려는 습관입니다. 머릿속이 항상 복잡한 상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태,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경제적 불안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걱정이 찾아옵니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정약용은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몸도 쉴 수 없다는 것을. 현대의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시키고 이것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혈압을 높이고 소화기관을 망가뜨립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먹어도 영양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과 염려병은 다릅니다.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염려는 문제를 키웁니다. 생각은 방향이 있지만 염려는 원을 그립니다. 같은 걱정을 반복하고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마음만 지치는 것. 이것이 염려병의 실체입니다. 잠시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이라 부르겠습니다. 62세 공기업에서 퇴직한 지 2년째 되는 분이었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건강검진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1년 만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불면증이 시작되었으며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김 선생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건강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분이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네요. 퇴직 전엔 괜찮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분의 대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경제 뉴스부터 봅니다.
주식이 걱정돼서요. 점심 먹고 나면 아들 취업 걱정이 되고 저녁엔 건강보험료가 오를까봐 뉴스를 확인합니다. 밤엔 잠이 안 와서 또 폰을 봅니다. 저는 정약용의 말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마음은 하루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염려병입니다. 3개월 뒤 김 선생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해봤습니다. 아침에 뉴스 안 보기, 점심 먹고 산책하기, 저녁엔 책 읽기. 처음엔 불안했는데 2주쯤 지나니 신기하게 잠이 오더군요. 혈압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염려병의 실체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며 스트레스를 키우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염려병에 걸린 사람의 3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같은 걱정을 반복합니다.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걱정 자체를 반복합니다. 만약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둘째, 뉴스와 정보에 집착합니다. 끊임없이 확인하고 검색하고 비교합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셋째, 몸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피곤해도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졸려도 폰을 내려놓지 못하며 두통이 와도 또 걱정을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약이다. 생각을 줄이는 것이 보약이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마음을 쉬게 하면 그것이 천냥의 약보다 낫다. 여러분, 당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폰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잠들기 전까지 내일 일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염려병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 1시간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점심 먹고 20분 걷기만 하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그저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녁 9시 이후 폰을 멀리 두십시오. 단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하고 쉰 마음이 당신의 몸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건강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번째 습관, 몸을 쓰지 않는 습관. 정약용은 이것을 안일병이라 불렀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기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병이 된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기혈이 막히고 막힌 기혈은 온갖 질병의 근원이 된다. 안일병. 이것은 무엇입니까? 편안함을 추구하고 불편함을 피하며 몸을 쓰는 것을 귀찮아하는 습관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걷는 것조차 줄어들며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직접 하는 것 대신 배달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안일병입니다. 특히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젊을 땐 고생했으니 이젠 편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차를 타고 이동하며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몸을 쓰지 않는 것이 휴식이 아니라는 것을. 현대의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증가하고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순환이 느려지면 영양과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관절이 굳으며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됩니다. 휴식과 안일은 다릅니다. 휴식은 회복을 위한 것이지만 안일은 퇴화를 만듭니다. 쉬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잠시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이라 부르겠습니다. 58세, 중학교 교사로 30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퇴직 전엔 매일 학교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운동장을 돌며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려고요. 30년 고생했으니 좀 쉬어야죠.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점심을 먹고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1년 뒤 박 선생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아파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근육량이 많이 줄었네요. 운동을 안 하셨나요? 박 선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약용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몸을 쓰십시오. 거창하게 운동하려 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몸을 쓰십시오. 박 선생은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차 대신 걸어서 장보기, TV 보는 시간에 집 청소하기. 3개월 뒤 그분은 말했습니다. 신기해요. 더 피곤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어요.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6개월 뒤 박 선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30분 걷기를 시작했고 집 안정리를 직접 하며 주말엔 등산을 다녔습니다. 재검진에서 근육량이 늘었고 관절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안일병의 실체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몸의 기능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 쉬려다가 오히려 더 피곤한 몸을 만드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안일병에 걸린 사람의 3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파와 의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둘째, 불편함을 즉시 해결하려 합니다. 조금만 귀찮아도 배달을 시키고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며 모든 것을 편리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셋째, 나중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운동은 나중에, 정리는 나중에, 움직이는 것은 나중에. 그리고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루에 1000걸음을 걷지 않으면 기운이 막힌다. 손을 쓰지 않으면 손이 굳고 발을 쓰지 않으면 발이 약해진다. 몸은 쓸수록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녹슬어버린다. 여러분, 당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몇 걸음이나 걸었습니까? 계단을 오른 적이 있습니까?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안일병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십시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십시오. 집 안일을 직접 하십시오. 청소하고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몸을 쓰십시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번째 습관,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습관. 정약용은 이것을 구복병이라 불렀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입과 배를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병이 시작된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면 오장육부가 상하고 수명이 줄어든다. 구복병. 이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입맛대로 먹으며 배부름의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단 것을 끊지 못하고 짠 것을 줄이지 못하며 과식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구복병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참아.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야지. 인생 짧은데 좋아하는 음식은 먹어야지. 그리고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며 고지혈증이 옵니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정약용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20대, 30대의 몸과 다르다는 것을. 같은 양을 먹어도 소화 능력이 다르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이 다릅니다.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배출 능력이 약해지며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짠 음식은 혈압을 높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몸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절제와 참는 것은 다릅니다. 절제는 지혜이지만 참는 것은 억압입니다. 절제는 자신의 몸을 아는 것이고 참는 것은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60세, 아내 57세, 둘 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습관 개선을 강조했지만 두 분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흰 쌀밥에 반찬을 푸짐하게 먹었고
후식으로 과일과 단 음식을 즐겼습니다. 주말엔 외식을 하며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뒤 두 분 모두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뭘 잘못한 걸까요? 과식한 것도 아니고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식사 때 밥을 몇 그릇 드십니까? 한 그릇 반 정도요. 식사 후에 무엇을 드십니까? 과일이랑 커피에 설탕 조금. 간식은요? 오후에 빵이나 과자 조금. 저는 정약용의 말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질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을 하루 종일 드시고 계십니다. 50대의 몸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선생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함께 바꾸기로.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후식 과일을 채소로, 간식을 견과류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맛이 없어. 배가 고파. 그러나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식후에 졸리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재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뒤 두 분 모두 약을 끊었습니다. 이 선생은 말했습니다. 참은 게 아니었어요. 몸이 원하는 것을 주었더니 몸이 답을 준 거예요. 이제는 단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이것이 구복병의 실체입니다. 입맛대로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중독이라는 것. 절제가 고통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복병에 걸린 사람의 3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배부름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배가 부른데도 맛있으면 계속 먹고 음식이 남으면 아까워서 더 먹습니다. 둘째, 단 것과 짠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담백한 음식은 맛이 없다고 느끼고 자극적인 맛을 찾습니다. 셋째, 이것만, 오늘만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이것만과 오늘만이 매일 반복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은 적게 먹고, 점심은 알맞게 먹고, 저녁은 더 적게 먹어라. 배를 80%만 채우면 병이 오지 않는다. 단 것을 멀리하고 짠 것을 줄이면 오래 산다. 여러분, 당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단 음식을 몇 번 드셨습니까? 식사를 배부르게 하셨습니까? 간식을 습관처럼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구복병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밥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꾸십시오. 식사 후 후식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십시오. 단 음식을 집에 두지 마십시오. 먹고 싶어도 사러 가야 한다면 그 번거로움이 절제의 시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주면 좋은 반응을 하고 나쁜 것을 주면 나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의 몸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배가 내게서 빼앗아간 것은 지위와 명예였다. 그러나 유배가 내게 준 것은 건강과 지혜였다. 나는 유배지에서 몸을 쓰는 법을 배웠고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웠으며 절제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나를 살렸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3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염려병. 마음을 채우려는 습관. 끊임없이 걱정하고 생각하며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둘째, 안일병. 몸을 쓰지 않는 습관.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움직임을 줄이며 몸을 방치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습관입니다. 셋째, 구복병.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습관. 입맛대로 먹고 절제하지 못하며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끊어야 할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습관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정약용은 명쾌하게 답합니다. 늦은 것은 없다. 다만 시작하지 않는 것이 있을 뿐이다. 오늘 바꾸면 내일이 달라지고 내일이 모여 한 달이 되며 한 달이 모여 인생이 바뀐다. 건강은 관리가 아닙니다. 건강은 철학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입니까? 걱정에 쓸 것입니까?
평안에 쓸 것입니까? 안일에 쓸 것입니까? 활력에 쓸 것입니까? 탐닉에 쓸 것입니까? 절제에 쓸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몸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좋은 습관이 곧 좋은 운명이다. 당신의 습관이 곧 당신의 미래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건강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께 건강의 지혜를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